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그 안에는 마치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믿기 힘든 기이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 사람 부족 황금 젤리의 땅, 심지어 진짜 용까지도 말이죠. 믿기 어렵다고요. 하지만 제가 방금 말한 이 모든 것은 완전한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놀라울 만큼 특별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부터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셰고번, 드래곤의 고향. 용은 신화 속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인도네시아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드래곤이 실제로 야생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발리 외에도 인도네시아에는 코모도 섬, 코모도 아일랜드이 있습니다. 이곳은 2011년 뉴 세븐 원더스가 선정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중 하나로 웅장하고 원시적인 자연 환경을 자랑합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마뱀인 코모도 드래곤, 코모도 왕도마뱀의 서식지로 유명합니다. 코모도 드래곤은 모니터 도마뱀류에 속하는 생물로 인도네시아의 코모도, 섬 린차섬, 플로레스 섬, 길리 모탕, 섬 등지에서 서식합니다. 최대 3m 길이, 150kg의 무게에 달하며 건조하고 더운 기후를 선호하여 초원 사바나 저지대 열대림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낮에 활동하며 시속 2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고 수심 4.5m까지 잠수하며 나무도 잘 탑니다. 사슴, 멧돼지, 버팔로 등 포유류를 주로 먹으며 다양한 무척 추동물과 조류도 섭취합니다. 코모도 드래곤은 독을 가진 매우 위험한 동물입니다. 그들의 이빨에는 신경마비를 유발하는 독이 있으며 침에는 여러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서서히 죽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은 척하는 전략으로 사냥감을 속이기도 하므로 관광객은 항상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며 절대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코모도 드래곤을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건기인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바다도 잔잔하여 펜타이메라, 판타이메라 해역을 배로 탐험하기 좋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에는 린차 섬으로 향하는 2시간짜리 아일랜드 투어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크기와 나이의 코모도 드래곤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불과 15분 만에 3마리의 코모도 드래곤을 만날 수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일상적인 생태 장면들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1-4번 푸른 눈의 부족. 인도네시아 정부의 비합리적인 규정을 잠시 잊고 이제 정말 특별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직 인도네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푸른 눈을 지닌 부족입니다. 수마트라 남동쪽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제19대 섬 부톤 섬에는 부톤족 부톤에세이라는 독특한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부족은 여러 시족으로 나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맑은 하늘색 눈동자를 지닌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대다수가 검은 머리와 검은 눈동자를 가진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사실 바르덴부르크 증후군 와이아르덴부르크 신드롬이라는 유전 질환 때문입니다. 이 증후군은 특정 유전자 돌연 변이로 인해 눈의 색소 침착에 영향을 주며 청각 손실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42,000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이 희귀한 유전 질환은 부톤섬에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푸른 눈을 처음 보면 외계인이나 인공지능 기술의 산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유전적 돌연 변이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습니다. 1-3번 혼전 동거 금지. 연인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식 수준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실제로 연인 간의 혼전 관계 및 동거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혼의 관계를 가진 사람은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함께 사는 경우에도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반 행위는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와 같은 직계 가족만이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은 특히 발리를 포함한 외국 관광객들에게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관광업계와 방문객들은 이 규정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강력하게 시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이며 결혼 가정 도덕에 대한 많은 가치관이 종교적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고 주장하며 혼전관계 금지가 젊은 세대에게 해보다 이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살바이림 실이 2번 바다집시 부족.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나요? 1분, 3분, 5분이면 꽤 대단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는 수십 분 이상 숨을 참을 수 있는 부족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로 바자우 부족입니다. 이들은 국적조차 없이 강과 바다를 떠돌며 살아가는 유랑민족이며 세계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자우는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해역에 흩어져 살며 뛰어난 자유 잠수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바다의 수호자라 불리며 삶 전체가 바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바자우의 소년, 소녀, 어린아이들 모두 다이빙을 사랑합니다. 하루에 최대 8시간을 바닷속에서 보내며 일부는 인생의 60%를 물속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바자우의 몸은 수중 생활에 적응하여 내부 장기, 특히 비장이 커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큰 비장은 혈액 속 산소 함유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숨 참기 시간을 연장시켜줍니다. 잠수 시 심박수는 떨어지고 혈액은 중요한 장기로 집중되며 비장에 저장된 산소가 이를 돕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특성은 훈련이 아닌 유전적 진화의 결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문 잠수사 사이풀은 바자우 사람들이 마치 춤추듯 물속을 유영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5m까지밖에 내려가지 못하지만 바자우 사람들은 15m까지 자유롭게 잠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34세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 다이빙을 배우기 시작하며 자급자족을 위해 전통적인 도구로 낚시를 하고 해삼, 진주, 성게를 찾아 육지에서 식량과 교환합니다. 수세기 동안 바다에서 유랑하며 살아온 이들은 현대 사회와 단절되어 있어 잘 알려지지 않았고 국적도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11번 노출 의상 금지 및 공공장소 애정 표현 금지. 아무리 몸매가 자신 있어도 인도네시아에 들어설 때는 가능한 한 단정하고 보수적인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식당이나 사원 같은 장소를 방문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어깨가 드러나는 끝나시, 가슴이 깊게 파인 상의 짧은 반바지나 미니스커트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남성 또한 공공장소나 사원에서 반바지나 민소매 옷을 입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광객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자제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공개적인 스킨십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며 예의에 어긋난 행동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이 나라에서는 포옹이나 키스 같은 행위는 최대한 자제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키스를 하다 현지인에게 물건을 던져진 커플들도 있으니 이런 불쾌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0번 악수 금지와 왼손 사용 금지. 악수는 많은 나라에서 문명화된 인사의 표현으로 여겨지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히 여성에게 악수가 금기시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슬람 국가이며 무슬림 여성들은 낯선 남성과 신체 접촉을 꺼려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인사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 때만 악수를 하되 너무 꽉 쥐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왼손 사용은 이 나라에서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현지에서는 왼손이 비위생적이고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 물건을 줄 때나 받을 때, 돈을 건넬 때 왼손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손을 사용하는 방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9번 고추 스무디. 보기만 해도 속이 쓰릴 것 같은 요리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인도네시아에는 실제로 고추만으로 만든 스무디가 존재합니다. 처음 보면 일반적인 스무디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액체보다는 음식에 가까운 걸쭉한 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재료는 다름 아닌 고추입니다. 이 요리는 타후 그졸롯, 타우후 게롯이라 불리며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인기 있는 간식입니다. 매운맛으로 악명 높은 태국 고추 버드아이 칠리를 으깨서 만든 이 요리는 약간의 튀긴 두부가 포함되긴 하지만 주성분은 거의 고추입니다. 양파, 마늘과 함께 으깬 후 고추즙을 섞어 흔들어 마시거나 먹습니다. 이 음식 사진을 본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매워서 맛이 사라질 것 같다고 했고 대부분은 보기만 해도 속이 아픈 느낌이라 반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요리를 보고 도전할 용기가 생기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8번 도박 금지. 많은 관광지에서 도박이 허용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동전 몇 개를 걸더라도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도박이 어떤 형태로든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검은색과 빨간색이 오가는 유혹적인 게임 장소가 보이더라도 절대 다가가지 마세요. 도박이 적발될 경우 가벼운 처벌은 벌금과 추방, 심한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카드 게임을 여가의 일환으로 즐기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직자나 게으른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여겨 매우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앙심이 깊은 무슬림과 마주칠 경우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지된 행동 중 하나이므로 꼭 명심해야 합니다. 7번. 돼지고기 섭취 금지. 이 규정 역시 이슬람 율법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돼지를 불결한 동물로 간주합니다. 그 이유는 돼지의 소화 속도가 다른 가축보다 훨씬 빨라 체내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돼지는 땀샘이 없어 몸속의 병균이 지방과 피고기 속에 쌓이게 됩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돼지는 짝을 바꾸는 습성을 가진 유일한 가축으로 이는 이슬람 윤리에 어긋난다고 여겨집니다. 학자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인간 본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이슬람적 가치관을 지지하며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크더라도 돼지고기 유통을 제한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6번.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교통법규. 인도네시아에서는 누구나 두꺼운 헬멧을 착용합니다. 이곳에서 헬멧 한 개는 약 13달러로 안전을 생각하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철저한 착용 덕분에 헬멧은 인도네시아 교통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는 단순한 시민의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매우 엄격한 교통법에서 기인합니다. 법에 따르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500달러의 벌금, 신분증 압수 운전 금지, 최대 1개월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지나치게 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2위 70.6%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5번. 으스스한 시장. 동물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인도네시아의 토모온 시장에는 절대 방문하지 마세요. 이곳은 한때 야생동물 도살로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시장의 특산물은 박쥐와 뱀인데 이들은 안전하지 않은 종으로 간주됩니다. 인도네시아 북부의 악명 높은 토모온 시장에서는 고양이, 개, 원숭이도 판매됩니다. 동물들을 무자비하게 다루는 모습과 지옥을 걷는 듯한 경험 덕분에 토모온은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한때 이 시장은 트리버드바이저에서 인기 관광지로도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토모온이 평범한 전통시장처럼 보입니다. 주차장은 트럭들로 붐비고 상인들은 아이스크림, 사탕, 플라스틱, 장난감, 신선한 꽃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시장 외관은 과일 훈제, 생선, 매운 향신료 등으로 화려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무서운 시장이라는 별명 뒤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 가릴 뿐입니다. 시장을 더 깊이 들어가면 극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파리들이 고기더미 위를 날아다닙니다. 날개가 잘린 박쥐 꼬챙이에 꿰어진 뱀이나 쥐 몇 마리 등 보기 드문 광경도 마주칠 수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도 나무 꼬챙이에 끼워져 식용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북술라웨시 고원 화산 지대에 위치한 토모온은 미나하사 지역 최대의 전통시장 중 하나입니다. 이곳 고객 대부분은 이국적인 요리로 유명한 미나하사족 출신입니다. 이들은 수세기 전 산림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조상 대대로 내려온 뱀과 박쥐 요리를 선호합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미나하사족의 육류 코너가 가장 활기찹니다. 시장에 판매되는 동물 대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숲에서 사냥한 것입니다. 야생동물 섭취에 건강 위험 가능성이 있지만 현지인들은 평생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식품을 판다고 주장하며 명성을 유지합니다. 4번. 연애 없이 결혼하기. 서로를 알게 된 지 단 하루 만에 부부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꽤 흔한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연애 단계를 건너뛰고 짧은 대화 후 바로 결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연애 없이 결혼한 성공 사례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유명한 일부 다처제 설교자의 아들 무함마드 알빈 파이즈가 19세 여성을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처음에는 가톨릭 신자였으나 파이즈를 만나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연애 없이 결혼하는 트렌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여성들이 결혼 전 관계에서 타협하지 않고 평생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감정보다는 이성에 근거한 결혼이 부부간 진정한 유대감을 결여할 수 있고 여성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은 부부 모두가 이슬람 교리에 따라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준수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알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해 결국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번 황금의 섬. 바로 비행기표를 사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로 가서 금을 찾아보세요. 이곳에서는 의외로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걷다가 금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수마트라 섬의 무시강을 따라 순금으로 만든 수백만 달러 가치의 귀중한 유물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귀중한 유물들의 지속적인 발견으로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이 전설 속 스리위자야 제국의 옛 영토였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스리위자야는 인도네시아 민속에서 황금의 섬으로 불리며 엄청난 부와 번영을 누린 고대 문명입니다. 이 제국은 14세기경 미스터리하게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고고학 발견들은 스리위자야 제국 존재의 증거를 찾았다는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지 다이버들은 무시강에서 수중 낚시를 하다 우연히 이런 귀중한 보물을 발견합니다. 팔렘방시 인근 구간에서는 다이버들이 8세기 불상부터 보석이 박힌 금 장신구까지 고대 보물을 자주 찾아냅니다. 청동이나 금으로 만든 보석과 불상들은 8세기 경으로 추정되며 스리위자야 제국의 고대 부를 상징한다고 고고학자들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왜 이 왕국이 사라졌는지는 아직도 역사학자들에게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2번 샤먼의 만연한 존재. 인도네시아에 잠시 머물다 보면 이 나라에 샤먼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미신을 매우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가짜 샤먼이 신비롭고 미신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전적 어려움에 빠지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주로 무슬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샤먼을 믿습니다. 이를 악용해 여러 사기꾼들이 속임수를 써서 피해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2023년 4월 인도네시아 경찰은 마을에서 적어도 1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영적 지도자를 체포했습니다. 그의 정원에서 여러 시신이 발견되었으며 그는 중앙자바 반자르네갈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계획적인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샤먼은 고객에게 금전적 기적을 약속했지만 영적인 체험을 느끼지 못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독을 사용해 해를 가했습니다. 결국 이들 샤먼은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며 많은 미신적인 인도네시아인들이 믿는 초자연적인 능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번 선물할 때 주의사항. 인도네시아에서 선물을 주는 일은 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 칼, 날카로운 물건 등은 항상 제외해야 합니다. 처음 만날 때는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이 오랜 관계를 쌓는데 관심과 진심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선물은 검소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당신 나라나 지방을 상징하는 물건이면 좋고 포장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물을 받을 때 인도네시아인은 보통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포장을 뜯지 않은 채 옆에 두며 당신이 떠난 후에 열어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인이 선물을 주었을 때는 그 앞에서 바로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물은 귀가할 때 인도네시아인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감사의 뜻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계 중국인들은 음식을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파티 초대 때는 피해야 합니다. 파티 때 음식을 가져가면 주인이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파티 후에 음식을 보내는 것은 감사의 선물로 여겨집니다. 사탕이나 과일 바구니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들은 탐욕스럽게 보이지 않기 위해 최대 3번까지 선물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꽃도 흔한 선물이지만 홀수 개수는 불운하다고 여겨 피해야 합니다. 남자가 여성에게 꽃이나 선물을 줄 때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선물을 줄 때는 이 선물은 배우자 부인 남편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물을 줄 때 이러한 규칙들을 기억하면 인도네시아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으며 여행이나 업무 시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 문화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 세상을 계속 탐험하며 각 나라의 독특함을 존중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